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이우순입니다. 2023년 1회차 전기산업기사 실기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죠. 첫 시험이죠, 올해. 그래서 아마 응시 인원이 가장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시험 직후에 우리 복원에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현재 이제 가복원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정확하게 조금 더 복원하려고 우리 아무래도 노력했지만 어느 정도 실제 시험과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채점에 활용하는 방식으로만 이 영상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 정식 교재에 수록될 내용은 조금 더 다듬어져서 수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우리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죠. 12년도인가요? 한번 출제된 문제인데 한번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시퀀스의 우리 간단한 동작 사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주 회로를 보면은 자 MCCB 밑에 51 계정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OCR 과전류 계정기라고 하죠. 자, 밑에 보면은 ZCT 그리고 51G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OCGR 과전류 지락 계정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49번을 우리가 THR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동작 사항을 볼 텐데 자, 쭉 내려와 보면은 BS1이 있습니다. BS1은 우리가 푸시 누르면은 어떻게 돼요? 88이 여자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전원이 투입된 상태에서는 BS1을 누르기 전에 이미 GL이 점등된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BS1을 누르면은 88 계정기가 여자가 되면은 자, 여기 B 접점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GL이 소등되고 여기 A 접점이 붙으면서 무엇이 RL이 점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동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BS2를 누르면은 당연히 모든 전원이 오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우선 자기유지 접점을 빼먹었네요. 자, 자기유지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30X가 B 접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30X를 보니까 위에 뭐가 달려 있어요? 아까 우리 앞서 언급한 여기 하나, 둘, 세 개 있죠. 51, 51, G49가 동작하면은 근데 이것들이 뭐예요? 과전류 지락 계정기, 열동형 계정기니까 어떤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감지하는 기계들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감지해서 51 또는 51G, 49 또는 51G가 여자 되면은 이렇게 30X가 여자가 되겠다. 자, 그러면 31X가 붙으면서 자기 유지가 될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30X와 동시에 오렌지 램프죠. 고장 표시 램프가 점등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88을 소자시킨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고장된 거를 다 확인했어요. 확인됐고 다시 원상 복구했어요. 정상 상태로. 그러면은 첫 번째 접점을 우리가 리셋하고요. 그 다음에 BS3를 눌러주면은 이것들이 다시 모두 초기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소문제 1번 문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소문제 1번에 고장 표시 기구를 물어봤습니다. 자, 고장 표시 램프는 OL이에요. 자, OL을 점등하게 만드는 기구가 바로 30X가 되겠죠. 따라서 1번은 30X가 되겠다. 자, 2번은 고장 회복 확인 기구입니다. 고장 회복 확인 기구. 램프죠, 램프. 고장 램프. 오렌지 램프 OL 써주면 되겠죠. 자, 3번. 기동기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거 버튼이네요. 확인기구 버튼. 그러면은, 자, 정확하게 고장이 회복된 거를 확인했으니까 이거를 눌러서 리셋한다 그랬죠. 그래서 BS3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3번에는 기동기구죠. 눌러서 기동하는 것 전동기를. 그래서 BS1이 들어갔습니다. 4번에는요. 정지기구죠. 누르면 스탑. BS2가 되겠죠. PB 오프. BS2. 자, 5번. 운전 표시 램프. 자, 처음에 우리가 기동을 하고 나서 GL이 소등되고 뭐가 켜져요? RL이 점등됩니다. 운전할 때 켜지는 거니까 RL이 되겠죠. 6번. 정지 표시 램프는 처음에 전원 투입했을 때 기동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GL이 점등된다더라. GL이 되겠고요.
7번이 고장 표시 램프죠. 자, 고장 났을 때 OL이 되겠죠. 아까 우리 잘못 적었던 거. 자, 8번에 고장 검출 기구입니다. 고장 검출 기구라고 하면은 당연히 51, 49, 51G 세 가지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차례대로 51, 49, 51G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풀어보았고요. 그래서 문제 2번은 논리회로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점선 안에 있는 여기죠, 여기. 자, 여기를 무접점 논리회로로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AND와 OR, NOT 게이트를 사용해라. 그리고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입력 세 가지가 51과 49 그리고 51G가 현재 병렬로 묶여 있죠. 우리가 논리회로 작성할 때 딱 두 가지만 주의해 주면 되죠. 만약에 어떤 조건들이 직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우리가 AND로 연결을 하고요. AND 게이트로. 만약에 병렬이다 그러면은 물로 OR 게이트로 연결해 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세 개가 병렬이니까 OR 게이트로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3입력까지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자, OR 게이트 크게 하나 그려주고요. 3입력 하나, 둘, 셋 넣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가 51, 두 번째가 49. 물론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가 51, G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를 보면은 BS3와 30X가 직렬이에요. 우선 직렬이니까 AND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선 AND 게이트부터 한번 그려줄게요. AND 게이트. AND 게이트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선 BS3는 비접점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NOT 게이트 통해서 연결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BS3 써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30X는 뭐예요? 여기 30X 계전기의 A 접점이죠. 맞아요? 다시 말해서 입력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유지 접점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30X가 출력된 후에 출력으로부터 다시 입력을 끌고 와야 되는 개념이에요. 이 부분이 헷갈린다면 우선 잠깐은 공란으로 둘게요.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입력식이 아니라 출력식에서 가져온다. 30X의 출력식에서 가져온다라고 놓고 우선 공란으로 두고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 후에 이 병렬로 연결된 것과 이 두 개의 직렬로 연결된 것이 다시 한번 병렬로 연결이 되겠죠. 병렬이니까 OR 게이트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와 이 친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엮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쭉 빼줄 건데 자, 병렬로 연결된 친구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이제 30X랑 OL로 넘어가는 거죠. 맞나요? 병렬로 연결된 것이 30X와 OL 동시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상으로 보면은 사실 30X는 무엇과 같다? OL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 최종 목표가 OL을 점등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OL이라고 적어줄게요. 하지만 뭐와 같다? 30X와 같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개 빼둔 거 있죠. 30X. 이것이 여기서 나온 것이 30X와 같다라 그랬으니까 이것을 출력을 다시 우리가 입력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자기 유지 접점을 넣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되셨나요? 그래서 소문제 2번은 이런 식으로 논리식을 작성할 수 있었다. 문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2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은 154kV 개통 절연 협조를 위한 각 기기의 절연 강도 비교표이다. 자,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졌냐면은 변압기, 선로회자, 개폐기의 지지회자, 그리고 필회기의 제한 전압에 대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절연 협조 하면은 보통 이렇게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다르게 외웠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P 변 기 결 선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외웠나요? 피래기 변압기 뭐 기기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기기의 부싱이죠. 결합 컨덴서 그리고 뭐 선로회자 뭐 이렇게 외웠는데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선로회자 변압기 선로회자 개폐기의 지지회자 뭐 이렇게 주어졌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선 절연업조의 가장 낮은 것이 피래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1번이 피래기의 제한 전압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됐나요? 두 번째, 자, 피래기의 보주목적, 절연의 주목적은 뭐다? 누구에 맞춰 있다? 보일 대상이 바로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피래기 다음에는 무조건 바로 변압기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자, 계통에서 가장 절연 내력이 높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선로회자입니다. 선로회자. 제일 포식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은 누가 뭐래도 무조건 선로회자가 와야 돼요. 가장 높은 절연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3개가 소거가 됐죠. 변압기, 선로회자, 피래기의 제한전압. 남은 게 뭐예요? 2번에 이제 개폐기의 지지회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4가지를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도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정도 풀어봤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지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죠. 2, 3, 4번은 이제 단답형 문제였고 1번이 계산 문제였습니다. 좀 보기 어려우니까 좀 그림을 크게 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제에서 축전지 용량을 구했는데 축전지 용량의 공식, 자 C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보수율 분의 1인데 문제에서 보수율이 지금 0.8로 주어졌죠. 자, 아무튼 공식으로 써보면은 보수율 분의 1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자, 이 그래프에 우리가 전체 2 자,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면적.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암기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좀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이것을 면적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자,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전류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 시간과 전류로서 이 그래프를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을 우리가 K라는 개수로 한번 환산을 합니다. 다행히도 문제에서 용량환수 시간 개수라는 용량환산 시간 개수라는 값이 주어졌죠. 확인을 해보면은 K1은 얼마죠? 2.49. 자, K2도 2.49가 되고요. K3가 1.46이네요. 그리고 K1은 K4죠. 0.57이 되겠네요. 57. 그래서 가로축을 K, 세로축을 I로 하는 이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겠다.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전류값은 선형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I1과 I2를 서로 빼면은 이 값이 나와요. 근데 K는 선형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값과 이 값을 뺀다고 해서 이 값이 나오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 그래프를 계산할 때 K 값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I 값을 계산해서 이 그래프의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어려우면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면적을 구할 건데 우선 이 직사각형의 전체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전체 면적. 그러면은 어때요? 가로가 K1이 되고요. 세로가 I1이 되겠죠. 적어봅시다.
자, 보슬이 0.8분의 1이었고요. 대괄호로. 자, 첫 번째가 가로가 K1이니까 2.49. 그리고 세로 I1이 500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점점 하나씩 소거해 나가야 됩니다. 전체를 구했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이만큼을 빼줄 거예요. 전체 구한 사각형에서. 이만큼을 빼줘야지 우리가 원래 원하는 만큼의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노란 색깔 박스를 빼주면은 자, 마이너스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가로는 T2, K2가 되니까 2.49가 되겠네요. 2.49. 자, 곱하기 세로는요. I1 빼기 I2 하면은 이만큼이 되겠죠. I1 빼기 I2 하면 이만큼이 되겠죠. 그럼 I1이 500이고 I2가 300이니까 300 빼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할 거냐면은 자, 이만큼을 이제 한번 더 빼줍니다. 이만큼. 이만큼을 우선 빼줄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빼면 I4까지 빼주는데 우선 이렇게 한번 빼보자는 거예요. 그럼 I3는 이제 가로가 K3 1.46이 되고요. 빼기 자 1.46 가로 묶어주고 1.46에다가 이제 세로는 어떻게 돼요? 세로는 여기가 이제 300이죠. 여기가 이제 300이고 여기가 80이래요. 그럼 여기는 300 빼기 80이 되겠죠. 300 빼기 80. 300 빼기 80. 됐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뺐던 거 있죠? 여기 뺐던 거 이걸 다시 더해줘야겠죠. 뺐으니까 다시 더해줍니다. 여기는 더하기예요. 그러면은 자, 더하기 K1이 K4죠. K4가 0.57 그리고 자, 세로가 이만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I4가 지금 180이에요. 깔끔하게. 자, 여기가 180이고 여기가 80이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180 빼기 80 하면 되겠죠. 180 빼기 80. 자, 180 빼기 80 하면 되겠다. 식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차피 우리 계산기가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답이 603.5 암페어 아워가 나왔다. 정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문제 1번의 정답. 이것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뭐 공식으로 푸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식으로 푸셔도 되고요. 이 공식이 결국 어떻게 유도됐냐 보니까 저 면적을 구하는 방식에서부터 유도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소문제 1번까지는 우리 같이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문제들은 이제 단답형이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납축전지의 정적 반전율은 10시간율로 한다. 납축전지의 셀당 전압은 2V이다. 근데 뭐 셀당 전압이니까 이것을 2V 퍼 셀로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될 것 같고요. 4번 예비 전원으로 시설되는 축전지로부터 부하 이르는 전로에는 개폐기와 우리가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한다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이어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1번만 계산 문제고 또 다른 거는 단답 문제죠. 1번 문제를 보면은 수전 전압이 22,900이고 역률이 90%일 때 수전 전력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한번 그림에 표현해 보면은 이 과전류 계정기죠.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3A다. 그리고 변류비는 30대 5다라고 했어요.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22.9kV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역률은 0.9다. 자, 그러면은 수전 전력 P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은 공식이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가 되죠. 루트 3 써주고. 자, 전압은 당연히 22,900 써주면 되겠죠. 자, 곱하기 전류가 문제인 거예요. 전류. 자,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3A니까 변류비 30대 5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자, 3에다가 3에다가 곱하기 5분의 30 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역률 0.9 곱해주면은 이 값이 종이가 많다 보니까 642.56 킬로와트가 된다. 여기에 뭐 킬로와트니까 여기다가 뭐 10의 3승 곱해 주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3승.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었고요. 2번과 3번 이제 그거죠. 단답 문제인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우선 첫 번째로 OCR은 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가? 우리가 사고 중에서 가장 큰 과전류를 발생하는 사고는 단락사고죠. 그래서 이번은 우리가 단락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통전 중에 있는 변력이 2차측 기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CT랑 PT 많이 헷갈려 하세요. 변력이랑 계경 변압기랑. 어떻게 암기하면 좀 편하냐면은 우리가 오픈 그리고 클로즈라는 단어 두 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오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방됐다라고 하죠. 개방. 클로즈는 우리가 이제 단락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맞나요? 개방과 단락. 영어로 하면 오픈, 클로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기기들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은 자, P로 시작하는 기기 뭐 있어요? PT가 있죠. C로 시작하는 거는 CT가 있어요. 그래서 PT는 기기를 교체할 때 2차 측을 오픈, 개방한다. CT는 2차 측을 점검할 때 2차 측을 단락, 클로즈드 한다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단락하면 되겠네요. 2차 측 단락. 그래서 4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자, 5번은 변압기 또는 선로의 사고에 의해서 뱅킹 내의 건전한 변압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연쇄적으로 회로로부터 차단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하죠? 캐스케이딩이라고 하게 되겠죠. 정답은 캐스케이딩인데요.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구분 퓨즈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전력공학 문제에서 종종 출제가 되던 내용입니다. 구분 퓨즈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알면 좋고 몰라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서지 흡수기에 대한 또 단답형 문제이죠. 기능과 설치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서지 흡수기의 기능은 뭐죠? 개폐 서지 등 이상 전압으로부터 2차 기기를 보호한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설치 위치는 그림으로 보면은 자, 차단기와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의 가운데 그거를 조금 더 유식하게 차단기 후단과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 전단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단이면 이제 2차 측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단은 1차 측이라고 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내가 보호하는 기기가 전동기라고 하더라도 차단기의 후단, 우리 전동기의 전단 사이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6번 문제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7번입니다. 특과 5000kVA 이상 변압기에는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보호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괄호 안에 알맞게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보호장치와 기계적인 보호장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제 구분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보시게 되면은요, 비율 차동 계정기가 정기적인 보호장치가 되겠고 기계적인 보호장치는 부볼츠 계정기, 충격 압력 계정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방압 안정장치 뭐 이런 놈들도 기계적인 보호장치가 되겠네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8번입니다. 조명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 정의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광속, 조도, 광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한번 작성해 보아라가 문제가 되는데, 자, 보시면은요, 광속부터 갈게요. 광속은 뭐냐면은 빛광자의 묶을 속자가 됩니다. 즉 빛을 묶었다라는 거예요. 묶을 속자는 다발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빛의 다발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양이 광속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빛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 느껴지는 빛의 양을 우리가 광속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방사속. 여기서 이 방사라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 뻗어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속은 묶을 속자가 되는 것이죠.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어떤 빛의 다발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을 광속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면에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강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조도는요,
광원이 있습니다. 광원. 이렇게 광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피조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빛을 받는 부분을 피조면이다. 우리가 피해자 뭐 이런 말 있죠. 그래서 피조면이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이제 광원이 있고 광속이 뻗어 나갑니다. 그러면 피조면에 빛이 입사하게 되겠죠. 그때 이 피조면의 밝기를 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피조면의 밝기는 이 광속이 얼마나 많이 입사되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어떤 면의 단위 면적당 입사 광속이다. S분의 F, F가 광속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면에 따른 어떤 단위 면적당 입사한 광속을 조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번 광도입니다. 광원에서 어떤 방향이 나오고요. 대한 입체각으로 발산되는 광속이다. 요 그림에서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 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뿔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뿔을 생각하겠다. 원뿔을 생각하겠다. 그랬을 때 이 입체각에 의한 자, 여기에 3D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입체각 오메가다라고 합니다. 얘에 의한 광속을 뭐라고 하냐면은 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원에서 어떤 방향에 대한 단위 입체각으로 발생되는 광속. 그러니까 이 입체각으로 발산이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원뿔이면 원뿔 모양으로 빛이 어떻게 돼요? 발산을 하는 거죠. 그때의 광속을 우리가 광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입니다. 어느 수용가의 부하 용량이 1000kW, 수용률 70%, 역률이 85%일 땐 수전 설비 용량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전 설비 용량이다.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변압기 용량 또는 뭐 최대 수요 전력이죠. 최대. 네, 정확하게는 뭐 최대 수요 전력이죠. 자, 얘를 구해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얘보다는 크거나 같게 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대 수요 전력 같은 경우는 부하, 뭐 설비 용량 에다가 수용률을 곱하죠. 수용률. 그리고 얘가 이제 킬로와트니까 뭐 역률로 나누고 그리고 뭐로 나눕니까? 제일 중요한 부등률로 나눕니다. 그 뭐 역률, 효율 뭐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계산식에 넣게 되면은 지금 설비 용량이 1000kW죠. 그래 1000kW 중에 제일 많이 쓸 때가 이제 70%라는 게 수용률 의미니까 1000kW에다가 곱하기 수용률 0.7 해주시고요. 나누기. 자, 역률이 85%다. 자, 부등률은 주어져 있지 않은 1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역률이 85니까 0.85. 자,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823.53. 자, 823.53 킬로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 수요 전력이 되면 이제 산정을 할 때는 얘보다 큰 값으로 크거나 같은 값으로 당연히 산정을 해줘야겠죠. 이게 최대로 사용하는 양이 요거니까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지. 근데 뭐 여기서 특별히 뭐 표준 용량으로 구하라, 산정하라, 뭐 표가 주어져 있거나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이다. 계산값도 정답이 된다. 계산값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입니다. 전력 보안 통신 설비란 전력의 수급에 필요한 급전, 운전, 보수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전화 및 원격지에 있는 설비의 감시, 제어, 계측, 개통 보호를 위해 정기적, 광학적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제어 장치, 전성로 설비 및 전원 설비 등을 말한다. 정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뭡니까?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정의입니다. 맞죠? 이를 시설하는 장소.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를 시설하는 장소. 여기서 이는 뭡니까? 전력 보안 통신 설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냥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시설하는 장소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어떤 제한된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KC 문제인데 우리가 KC 362.1 전력보안 통신설비 시설 요구사항에 보시면은 우리가 시설 장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일단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가, 송전솔로, 나, 배전솔로, 다, 발전소, 변전소 및 변화소. 라는 자 이러한 내용들, 많은 이러한 내용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 나, 다 같은 경우는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솔로 적으시면 안 되고 송전솔로에 자 이러한 내용들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시설 장소가 되는 것이고, 배전솔로에도 여기가 이제 시설 장소가 되는 것이고, 발전소, 변전소, 변화소에도 여기가 시설 장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어떠한 내용을 쓰셔도 다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발전소, 변전소, 변화소다 이렇게 한정되었으면 여기 있는 내용만 적어야 되고, 배전솔로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 송전솔로다 뭐 여기 있는 내용 이렇게 이제 한정 적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한 조건이 없으면 뭘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쓰실 분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기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뭐 가는 모르겠고 나 배전솔로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2023년도 제1회 전기기사 CBT 이제 필기시험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CBT도 사람마다 문제가 다르니 뭐 이거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고, 보셨더라도 이거 작성하시기는 어려우셨을 거다. 그나마 보통 이제 전기산업기사 특히 필기기출 5과목 필기기출 보시면은요, 우리가 전력보안 통신설비를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시설 장소가 아닌 것은 뭐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맞는 선지로 원격 감시가 되지 아니하는 발전소가 있고요, 원격 감시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가 있어요. 그리고 2개 이상의 급전소 상호간,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맞는 선지로 필기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제 빈출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신 분들은 또 작성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셨더라도 이거를 이제 작성하는 게 사실은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러한 문제들은 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요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정답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번입니다. 표와 같이 어느 수용과 ABC에 공급하는 배전솔로의 최대 전력은 9300kW이다. 이때 수용과의 부등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부등률은요,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셨을 겁니다. 부등률, 글씨가 이상하니까 다시 올게요. 부등률. 자, 부등률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일단 합성, 최대, 수요, 전력, 분해, 각 부하군, 뭐 여기는 각 수용가군 뭐 이렇게 되겠죠.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으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각 수용가, A 수용가의 최대 수요 전력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4,500에다가 곱하기 80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더하기 자 5,000에다가 80, 0.8이죠. 0.8 더하기 5,000kW에다가 곱하기 0.6을 해주시고 더하기 7,000에다가 곱하기 0.5 맞나요? 0.8, 0.6, 0.5, 4,500, 5,000, 7,000 맞죠? 얘를 자 위에도 킬로와트니 밑에도 킬로와트로 나눠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부등률은 단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9,300kW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은요 1.09가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뭐 이거 사실은요 이 최대 수요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변압기 용량의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죠. 우리가 최대 수요 전력 어떻게 구합니까? 각각의 설비 용량들을 어떻게 해줘요? 설비 용량들을 수용률 이렇게 해주시죠. 0.8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 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잖아. 변압기 용량의 최소값이니까 설비 용량 수용률 그리고 5000에다가 곱하기 0.6 그리고 더하기 7000에다가 0.5 이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얘를 부등률, 용률, 효율 뭐 이런 걸로 나누는데 여기에다가 부등률을 나누면 되겠지. 다른 조건 없으니까 부등률. 자, 이 결과가 뭐가 되는 겁니까? 9300kW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둘이 자리 바꿔주면 이것도 이제 부등률 공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요거는 좀 이해하기가 쉬운 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어쨌건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입니다. 6급 50Hz 전부 회전수 950rpm의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한 상해 저항이 R일 때 상해전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역전제동을 하는 경우 제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와 같게 하기 위해서 회전자 삽입저항 R은 R의 몇 배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라지 R은 스몰 R의 몇 배인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기산업기사 2016년도 3회차 전기기기 필기 문제예요. 숫자만 바꿔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할 때 조금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비례추이 문제입니다. 비례추이 문제도 이제 기출문제 있기 때문에 비례추이 문제를 조금만 공부를 잘 하셨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한번 일단 상황을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6급 50Hz 전부 회전수 950rpm의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고 한 상의 저항이 R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 일단 상황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1.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상황 1입니다. 자, 일단은 동기 속도부터 구해줘야겠네요. 120F 나누기 P니까 120에 50Hz 극수가 6극이죠. 6극. 6극이니까 1000rpm이 됩니다. 그래서 1000rpm이 지금 들어갔고 그 결과 실제 회전하는 M값은 950rp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건 손실이 얼마만큼 됐습니까? 50rpm만큼 손실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슬립은 여기서 얼마가 됩니까? 제가 이거 막 암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1000원을 벌었어요. 근데 통장 보니까 950원이 찍혀 있어요. 너무 액수가 작나요? 1000만 원을 벌었어요. 통장에 950만 원이 찍혔어요. 그럼 50만 원은 세금으로 나간 거 맞아요. 세금이 50이죠. 그럼 세율은 얼마입니까? 1000분의 50 곱하기 100이죠. 이게 슬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립은 여기서 1000분의 50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5% 뭐 0.0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그냥 5%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황 1번입니다. 이때 얘가 가지고 있는 저항의 크기가 한 상의 저항이 R이다. 자, 무조건 우리는 한 상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상황 두 번째. 자, 이런 상황에서 상해전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역전 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꾸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돌린다. 다시 갑니다. 우리가 1000rpm을 넣어줬어요. 쉽게 말해서 1000rpm을 넣어줬습니다. 1000rpm. 그랬더니 거꾸로 돈다. 즉 950과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마이너스 950rpm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얼마가 빠진 겁니까? 우리가 1000만 원치의 일을 했어요. 근데 통장 보니까 950만 원에 빠져 있어. 이 뭐야 이게? 그렇잖아요. 주지도 않고 더 뺏어갔어요, 거의. 그럼 여기서 얼만큼 뺏어갔습니까? 1000만 원 일한 거에다가 950만까지 1950을 빼간 거죠. 그러니까 1000에서 1950 빼면은 마이너스 950이 나오잖아. 맞죠? 그럼 이때 슬립은 얼마입니까? 이때 슬립은요. 1000분의 1950이 되겠죠. 그러면 나눠주시면 1.95가 되는 거 맞아? 1.95%. 자, 퍼센트로 나타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타내게 되면 자, 1000분의 100
1950이니까 그렇죠. 00 날라준 그러니까 195%가 되는 거죠. 195%. 19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가 손실값이에요. 195%면 1000만 원 번 거 없애고 95%더 손해를 봤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수점을 나타내면 1.95가 되는 것이고. 자, 이랬을 때 이때의 저항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비례추이를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추이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례추이를 뭐 여기다 적어볼게요. 비례추이다. 지금 장소가 없는데 좋아요. 여기에다가 적어볼게요. 비례추이.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비례추이는 자, 비례추이 제가 항상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일정하다. 뭐가? S분의 R2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황 1이나 상황 2나 S분의 R2가 일정해요. 그러면 상황 1에서의 S분의 R2는 어떻게 됩니까? S는 5%죠. 그래서 5분의 자, 그리고 퍼센트로 나타나야겠네요. 0.05분의 R2. 자, R 값이 R이었죠. R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상황 2에서도 S분의 R2는 상황 1과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S 값은 1.95가 됩니다. 그냥 소수점을 바꾼 거예요. 그랬을 때 얘의 저항값, 이 물음표를 구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해도 되지만 잘 보세요. 0.05에서 1.95가 몇 배가 됩니까? 몇 배? 자, 5로 나눠볼까요? 5, 3, 15에 5, 3, 15에 45니까 39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39배가 되었죠. 맞아요? 그럼 얘가 일정하려면 얘도 39배가 돼야 돼요. 39배. 자, 그 말은 이 물음표의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39R이 되는 거예요. 39R.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39배다.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기존에 R이었고요. 얘가 가진 게 드디어 39R이라는 게 밝혀졌으니 여기에서 39R이 되려면 얼만큼 추가해야 됩니까? 플러스 38R을 추가를 해야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요. 회전자의 삽입해야 될 정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물어본 거죠. 얘는 R의 몇 배입니까? 38배가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문제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깔끔하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3번 보시겠습니다. 전격 용량 300kVA인 변압기에서 역률 70%의 부하에 300kVA를 공급하고 있다. 합성 역률을 95%로 바꾸고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 유효 전력은 몇 킬로와트 증가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먼저 조건을 보시면 기존의 역률이 70%였대요. 그리고 부하에 300kVA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변압기 전 용량까지 공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합성 역률이 95%가 된대요. 그리고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냐면 유효 전력이 몇 킬로와트 증가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증가. 자, 결국에는 증가했다는 것은 부하를 증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존의 부하를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피상 전력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에 유효 전력을 하얀색으로 나타내고 무효 전력을 빨간색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빨간색이 무효 전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존의 피상 전력은 300kVA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300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역률이 70%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유효 전력이 어떻게 돼요? 300 곱하기 0.7이니까 210kW가 되죠. 자, 그 상태에서 무효 전력은 결국에 214, 약 214kVA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 부하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합성 역률을 95%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결국에 이 전력용 콘덴서와 그리고 새롭게 증설하는 부하, 자, 이것을 다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피상전력 그대로 변압기 전 용량까지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피상전력은 300kVA가 유지되는 것이고 역률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타2라고 할게요. 95%. 뭐 이것을 소수점으로 나타내 보면은 소수로 나타내면 0.95가 되겠죠. 0.95. 그쵸? 여기가 기존에 0.7이었다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0.95로 맞춰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부하에서 증가되는 유효전력 증가분을 고려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피상전력이 300이고 역률이 0.95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돼요. 벡터로 나타내면 자,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피상전력이 300 그대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률이 0.95가 되려면 유효전력이 증가해야 되겠죠. 285가 돼야 되고요. 무효전력은 93.67이 됩니다. 93.67kVA.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기 산업기사 기출문제에서 좀 출제됐던 그런 경향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기사 수준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문제에서 지금 부하의 역률이 주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역률이 1인 경우와 역률이 동일한 경우를 이렇게 고려를 따로따로 해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선정하게 되지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유효전력이 몇 킬로와트 증가되는지에 좀 초점을 둬야 되고 결과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세타1이라고 했을 때 역률이 70%일 때는 유효전력이 210이었다면 다 고려했을 때 합성 역률이 0.95, 95%가 되려면 유효전력은 결국에 요 300 중에 285에 해당이 돼야지만 우리가 역률을 구했을 때 95%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유효전력은 몇 킬로와트 증가하는가 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 얼마예요? 300에다가 개선 후의 역률 0.95 마이너스 개선 전의 역률 0.7 이걸 해주게 되면 그 값은 75kW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를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용률을 식으로 표시하고 수용률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소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네요. 첫 번째는 식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의미를 쓰는 겁니다. 자, 식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자,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최설 기억나십니까? 수최설 최대 수요 전력을 뭐에 대해서 나타낸 거예요? 설비 용량이요. 이 B를 우리가 수용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용률은 보통 퍼센트로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100%까지 해주면 완벽한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용률이라는 것 자체가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수요 전력의 B다 보니까 요 100%를 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B가 의미가 망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잘 작성을 해주셨으면 수용률의 식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미를 적어야 되는데 결국에 수용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수용 설비가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4번 마무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15번은 기출문제에서 조금 수치만 좀 바꾼 변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볼 것은요. P점에서 단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P점에서 단선이 되는데 여기 VA고요. 자, 그다음에 부하 B의 단자전압은 VB가 됩니다. 자, 몇 볼트인가? 자, 이 상태에서 P점이 단선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요 지금 소비 전력이 200W와 800W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소비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 소비 전력은 저항 R에 어때요?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결국에 전력의 B가 1대 4라면 이 부하의 저항의 B는 4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에 반비례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항값을 굳이 이렇게 구해서 하든 지금 이 방식대로 저항의 비로 나타내든 예를 들어 저항의 비가 지금 4대 1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4옴, 1옴 이런 게 아니라요. 그 비가 4대 1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전력이 지금 1대 4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단선되었을 때 그 회로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이쪽에 부하가 하나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부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라고 했나요? 지금 220볼트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220볼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로 인해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저항의 비가 뭐라고요? 4대 1이라고요. 그러면은 전압 분배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에 비해 이제 비례해서 전압에 걸리게 되죠.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했을 때 이 식에서 나타내면 자, 220의 VA라는 전압은 220에 이 두 개를 더하면 뭐예요? 4 더하기 1은 5죠. 그러면은 5분의 VA에 해당하는 저항의 B 4. 이것을 곱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요 값은 176볼트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VB라고 하는 것은 220에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자, 요 값은 44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구한 방법은 이제 저항의 B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했지만 이 소비 전력을 이용해서 저항값을 구할 수 있겠죠. 전압 알고 소비 전력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로 인해서 저항값을 각각을 구해서 우리가 요 전압값을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76볼트와 44볼트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 전력이 400kW 그리고 무효 전력이 300kV일 때 역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역률을 구해라. 자,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적어볼까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 되죠. 그쵸? 자, 그런데 유효 전력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400kW라고 나와 있고요. 무효 전력은 300kV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유효 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 전력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효 전력 400의 제곱 더하기 무효 전력은 뭐예요? 300kV니까 300의 제곱이라고 표현하고 소비 전력이 400이니까 여기다 400 그대로 적으면 요 값은 0.8이 나오게 되고요. 0.8. 자, 이거를 퍼센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반드시 퍼센테이지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80%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80%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역률 개선에 대한 효과를 3가지만 쓰시오라고 했는데 자, 역률 개선에 의한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첫 번째, 전력 손실이 배전선의 전력 손실이 경감됩니다. 자, 두 번째, 전압 강하, 경감 또는 뭐 전압 강하 감소 이것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설비 용량의 여유분 증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전기 요금의 감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3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죠.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퀀스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조금 좀 헷갈리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디가 헷갈리는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동작 설명을 보고 미완성 시퀀스 회로도를 완성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동작 설명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이 밑에는 미완성 시퀀스 회로도가 나타내어져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 보조 회로를 완성하는 게 핵심이 되겠는데 위쪽에 보면 선이 하나, 둘, 셋, 4가닥, 아래에도 하나, 둘, 셋, 4가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선들을 잘 이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회로를 보면은 NFB라고 되어 있는데 NFB는 이제 MCCB라고 보시면 돼요. 자, MCCB를 투입을 하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MC의 주 접점이 닫히게 되면 전동기가
운전하게 되고요. 동작하게 되고요. MC 주저점이 떨어지게 되면 전동기가 정지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어디서 컨트롤해요? 바로 이 제어회로, 즉 보조회로에서 컨트롤하게 되겠죠. 자, 동작 설명을 보고 한번 같이 이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옆에 그림을 좀 크게 그려놓았는데요. PB1을 누르면 MC가 여자 되어 전동기가 운전하고 라고 했습니다. 운전하고. 자, 그러면은 PB1과 MC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PB1은 이제 푸시 버튼 1이 되고요. PB2는 푸시 버튼 2입니다. 자, 그러면 이 MC 코일 위쪽에다가 이렇게 제가 푸시 버튼 A 접점을 한번 두겠습니다. 왜 A 접점을 두었냐면은 전동기를 운전시켜야 되는데 눌렀을 때 운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눌렀을 때 MC가 여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죠? 제가 PB1을 눌렀을 때 MC가 여자가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RL도 같이 점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에다 MC A 접점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구나. 자, MC 또는 이 옆에 명칭을 MC 바 A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접점이 A 접점이기 때문에 큰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쭉 있게 되면은 내가 PB1을 눌렀을 때 MC가 여자 되어서 A 접점이 닫히고 그로 인해 RL이 점등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동작 설명 보면 PB2를 누르면 MC가 소자되어 전동기가 정지하고 GL이 소등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PB2를 누르면 MC가 소자가 된대요. MC 쪽에 PB2가 연관이 되어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것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PB2는 뭐예요? 눌렀을 때 소자가 돼야 되는 거니까 B접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 B접점 단자 꼭 붙여주세요. 자, PB2를 이렇게 그려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PB2를 누르면 MC가 소자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린 건 PB1과 PB2입니다. 이거는 뭐죠? 푸시 버튼이에요. 푸시 버튼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르면 뗐을 때 동작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드시 어떤 자기 유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분기해서 MC에 지금 선 때문에 조금 작게 썼습니다. 자, MC에 자기 유지 접점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 점은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PB1을 누르게 되면은 MC가 여자 되어서 이 MC A 접점이 닫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PB1을 떼더라도 전류가 그대로 흘러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계속 RL이 점등된 상태고요. 자, 이 상태를 그린 상태에서 MC가 소자되어 전동기가 정지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 GL이 소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GL이 소등된대요. 자, 그러면은 GL이 소등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PB2를 눌렀을 때 MC가 떨어지니까 소등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MC의 A 접점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B 접점으로 하게 되면 MC가 소자되면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등이 되는 건데 지금 동작 설명에 따르면 GL이 소등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퀀스 접점, 이 접점이 MC A 접점으로 돼야지만 이 GL이 같이 소등되는 영향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요 GL이 요 위쪽에 동작 설명 첫 번째에도 같이 좀 동작이 나타내어졌으면 아마 덜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GL이 MC A 접점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원 투입 시 확인을 위해 파일럿 램프를 추가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전원 투입 시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차단기를 올려서 트립이 아니라 올려서 전원을 투입하면은 어떻게 돼요? 불이 바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쭉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퀀스는 사실 하나만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작이 여러 가지면 정답이 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또 다른 회로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 선이 4가닥 나와 있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자기유지 접점을 여기를 썼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걸 안 쓰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로 분기하지 않고요. 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가닥을 자기유지 접점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여기 점을 찍게 되면은 내가 MC A 접점으로 자기유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러면은 마찬가지로 PB1을 누르면 MC가 여자 되어서 전동기가 운전하고 RL이 점등된다라는 건 첫 번째 동작 설명에서 이미 했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 GL이 소등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PB2를 누르면
GL도 소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동작 설명에 있어서 윗줄과 아랫줄이 조금 동작이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리면은 저 동작 설명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퀀스도까지 전기 산업기사 실기시험 복원을 마쳐봤는데요. 가복원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해설 자료는 좀 준비되는 대로 추후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험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좋은 시간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